장애인 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제. 자, 이번 시간은 지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장애인 활동 지원, 학습 목표. 지체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의 자세를 알고 지원한다. 학습 내용. 지체 장애인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지체 장애 기능을 장애 정도와 기준을 이해한다. 활동 지원의 기본 자세를 익히고 올바르게 지원한다. 지체장애. 자, 여러분 지체장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지체는 몸이구나, 몸에 이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지체장애인은 사지와 몸통의 영구적인 운동 기능 장애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골조가 되는 골격이 있고요. 골격과 골격 사이의 관절, 그리고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한 부분에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운동 장애는 무엇일까요? 운동 장애는 운동 기관이 있는 중추 신경계, 근육, 그리고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절단장애는 무엇일까요? 무섭죠? 절단장애 이러니까. 신체 일부를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 원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체의 부분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죠. 중도에 이런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후천적 요인으로 외상에 의하여 절단되었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적으로 절단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단장애 하면은 우리가 크게 볼 때 교통사고 나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원인에 따른 절단장애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외상하면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외상에 이런 절단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증, 그리고 버거시장애. 이거는 버거시장애는 폐색성 혈전, 혈관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당뇨병, 그리고 합병증에 의해서 절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타는 뼈나 근육에 생긴 암, 그리고 만성 골수염, 그리고 또 심한 기형, 이런 경우 주로 이제 혈액 순환 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절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단하니까 좀 무섭긴 하죠. 자, 절단 장애 이제 장애 정도의 기준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장애 등급이 없고 우리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절단 장애 중에 상지, 팔을 절단했을 경우에는 심한 장애인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그리고 또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심한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팔을 심하지 않았을 때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었을 때, 그리고 또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손의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지, 절단장애, 다리를 절단했을 때 심한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두 다리를 가로 발목 뼈 관절이 이상 부위에 잃었을 때는 심한 장애인, 또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었을 때를 또 심한 장애로 보고 있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한 다리를 발목, 허리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었을 때, 그리고 또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는 심하지 않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팔이나 다리나 한쪽을 절단했을 때는 모두 심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를 나눌 때는,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분리를 했다라는 것들이 조금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그럼 관절 장애에서 보면 뼈와 뼈가 연결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의 범위,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절 운동 범위를 보면은 관절 강직, 이것은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완전 강직, 이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강직은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부분 강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관절장애 원인은 뭐가 될까요? 주로 기능 저하를 수반하는 관절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와 뼈가 연결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과 루마티스 관절염, 또 감염성 관절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절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절단장애 하다가 관절장애 하니까 조금 약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관절염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통증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고 약을 엄청 독하게 먹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애를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지체 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팔, 다리 장애의 어떤 척추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약화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비에 의해서 팔이나 다리의 기능 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 손상이나 근육병증, 이런 걸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신체의 부분적 기능 상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지체 기능, 이런 장애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소아마비 같은 경우,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바이러스균은 입으로 들어가서 척추 전각, 세포를 파괴시켜서 상지나 하지의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1990년대 이후로는 백신을 개발해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빠서 그런지 소아마비를 이제 중도에 얻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친구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자, 척추장애. 척추장애는 척추 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굵은 신경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경추 손상 같은 경우는 사지가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 흉추 손상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하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척추가 손상되고 그 손상 부위 이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체장애인들, 신체장애인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장애를 갖고 있다, 막 목발을 하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크러치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어떤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애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가 고장나거나 어디가 조금 부러지거나 그래도 정신만 건강하면 그 사람은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장애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해야 하는 범주에서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영역 자판기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계에 같이 연결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소리를 낼 수 없고, 그들이 부모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들의 어떤 인구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법안, 또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의 힘과 역할이 좀 무지막지하긴 하지만 역할을 크게 좌우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체장애인들, 신체장애인들을 그래도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척추장애인 같은 경우 원인은 뭐예요? 종양이에요. 암 무섭죠. 척추결핵, 그 다음에 혈관질환,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운동 경기 중 부상을 입었거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데, 주 증상은 척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마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뇨에 문제가 있고, 배변 장애에 문제가 있고, 또 요로가 감염되고 욕창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이영양증. 근육계 질환으로 통증은 없죠, 이거는. 그래서 근육에 점차 힘이 없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호흡이나 어떤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근이영양증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잘 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유전적인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근이영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근이영양증을 앓게 돼서 점점 걷지 못하거나, 또 점점 계속 앉아있고 누워있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사망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별로 근육이 마비가 되는 진행 속도가 다르고요. 수명에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이양증과 또 내병된 장애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이영양증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고 경과가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드센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체 기능 장애. 자, 여러분, 지금 시간에는 척추 장애인은 어떻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나눌까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척추 장애인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데,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심한 장애로 얘기하고 있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목뼈나 혹은 등 허리뼈 기능이 저하된 상태고, 재미있는 얘기로 저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갈비뼈를 뭐 이렇게 수술한다, 이렇게 거기다 뭐 무슨 뭐 박는다, 뭐 이런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장애인 등록을 빨리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병원 진단서를 떠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갔대요. 나 지금 이게 수술을 하고 왔으니까 나도 이제 장애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장애 등록을 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주차기가 너무 힘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그 주차증을 얻으려고 가셨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척추 장애인들, 분명히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있죠. 그런데 이분은 허리에 이제 갈비뼈가 없잖아요, 갈비뼈가. 그래서 이분은 3급으로 이제 4급으로 이제 진단이 내려졌는데, 심한 장애인은 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장애 등록증을 받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진짜 당황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애인을 될 생각을 했는지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와서 피식 웃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활동 지원은 어떤 자세와 지원 방법. 자, 우리가 활동 지원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체 장애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활동 지원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진짜 활동 지원을
거의 활동 지원사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크러치 하고 웬만하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웬만하면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 팔 한 적 없다라고 해서 또 내가 뭐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쪽 팔이 다 얻는 분들도 활동 지원사를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가 양쪽 팔에 뭔가를 이렇게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밥을 퍼먹는 등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말 심한 그런 분들만 활동 지원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각자의 적응 능력과 방법을 존중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근신경계 장애인들의 경우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무리해서 몸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기기 이런 도움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경계에 진짜 근육이 빠져나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정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면서 같이 함께 배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또 하나는 장애로 인해서 좌절과 고뇌는 장애 수용 과정인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서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으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정말 건강하게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어떤 재해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절단을 할 경우 아니면 휠체어에 앉게 될 경우 이럴 때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럴 때는 진짜 이 사람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들에게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지체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고 또 좌절감도 크다고 그리고 또 심한 고뇌를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영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삼육재활 수영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수영장인데 실질적으로 운동선수가 이제 막 그 수영하던 운동선수가 잘못해서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다시 이제 휠체어 농구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에게 수영도 가르쳐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강직한 친구였나 봐요. 총각이었는데 아가씨하고 계속 연애도 하고 사귀고 그랬는데 그 아가씨한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 아가씨가 오는 것을 계속 거절하고 계속 강하게 진짜 그 아가씨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가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장애인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아무리 개팍하게 굴어도 인내하면서 지지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활동 지원 선생님들을 요청하는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척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워 있기 때문에 욕창이 가장 두렵다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가장 자세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등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상처 나서 썩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욕창이 생기면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창이 심해지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신체 장애인이시고 척추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활동 지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활동 지원사 자격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활동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출퇴근을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물론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하시는 것들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활동 지원사가 댁까지 가서 이분을 이제 휠체어가 나오면 뒤에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고 휠체어를 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공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군청에 출근하면은 그 자리에 이제 차를 내려주고 그리 세워주고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펴고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제가 밀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이분이 가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러신대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으니까 몇 시까지 집에서 계시다가 그때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그렇게 반찬도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또 활동지원사 선생님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지원을 쭉 살펴봤더니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이분이 석수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면은 그냥 막 일주일씩 입원하는 게 아니라 막 2주씩, 3주씩 입원을 해요. 그러면은 활동지원 선생님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하시다가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퇴원을 해서 또다시 이제 활동지원을 요청하면은 이제 댁에서 가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이 선생님 분명히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도 한 달 자기가 기본 급여가 있어야지 이분도 생계가 유지되는데 이분이 뭐 3주씩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활동지원을 할 수 없으면 이분이 병원에 계시니까 간병인을 쓰지 활동지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지원 또 시간을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이분은 제대로 된 페이가 이제 지급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그만두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병원에 입원하면은 이분에게 기본적인 그런 급여를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직업군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용변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자, 용변 같은 경우는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는 와상 환자 이렇게 누워있는 척추장애인 누워있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는 본인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또 팔에 힘을 길러서 또 이렇게 발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다리를 양쪽을 묶고 저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부목을 대고 휠체어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침대로 옮겨가는 거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앉아보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로 많은 연습과 진짜 정말로 반복해서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이 자유로우면 내가 용변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손이 자유롭지 않을 경우 아무리 비대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해도 비대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의 깊은 배려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 아유 제가 해줄 수 있어요. 라면서 정말로 다정다감하게 이제 배변 처리도 도와주면은 이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용변 방법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 적절하게 지원해서 수치심, 불편함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피로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서 신진대사가 느리게 쉽게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온종일 누워 있어도 조금씩 옆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좀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휠체어를 만약에 타고 있으면 휠체어를 움직이면서 몸이 조금씩 들썩들썩 평탄한 길만 가지 말고 비포장도로 좀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도 가지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너무 피곤
피곤하면 문제도 되지만 운동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피로감을 인해서 정말 힘들 때는 보약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진짜로 정말 인삼이라도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장시간 외출할 때, 그리고 또 피로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피로해요. 그런데 인제 여기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탄 이런 장애인들은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활동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 보니까 어때요? 팔다리가 진짜 완전히 없는 경우, 또 다리가 완전히 없는 경우, 물론 손가락 하나 절단하고 발가락 하나 절단하고 이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척추가 잘못돼서 또 근위 이완증이 와서 몸에 정말 근육이 다 달아나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는 활동지원사가 따뜻하게 섬세하게 지원을 해주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분들의 노고가 정말 크구나, 또 선생님들은 나는 정말 활동지원사야 라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나의 잡으로, 직업으로 잘 생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